네, 대중문화의 문제점 중에 또 심각한 것이 그 음란성, 선정성인데 이제 포르노그래피, 이제 줄여서 우리가 포르노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뭐 사랑하는 연인의 어떤 성행위를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자극적인 남자 시청자들의 눈을 자극해서 돈벌이의 상업 영화로 만드는 건데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포르노의 여자 배우들이 학대를 받는 것도 심각한 문제고 그걸 촬영을 해야 되니까 또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는 광기의 성폭력자들에게 희생을 당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평등권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이 논문을 써서 운동을 한 분들이 이제 캐서린 맥키넌과 안드레아 드워킨인데 이분들이 뭐 법학을 연구 법 기억에 안드레아 드워킨은 그 하버드 법대 교수 아닌가 그 기억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됐는데 THM 석사 논문에서 이 성담론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인 비판에 대한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제가 다시 기억이 나서 좀 논문도 찾아보고 발췌를 지금 블로그 강의 안에 올리려고. 근데 저는 이제 습관이 그냥 설교는 뭐 굳이 뭐 설교 원고를 꼭 블로그에 올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공부할 수 있는 또 청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혹은 뭐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더 음성으로 이렇게 듣지만 말고 더 글을 볼 수 있는 분들은 보라고 병행해서 이게 참 귀찮거든요. 글을 찾아서 또 줄이기도 하고 복사해서 붙이면 또 글씨도 잘 보이는 거로 지금도 함초롱 이게 요즘 보기 편해가지고 옛날 신명조로 돼 있는 거 이거를 바꾸니까 또 이렇게 인용한 글들은 막 또 띄어쓰기가 막 확 벌어져가지고 이거 다듬어야 되고 상당히 귀찮아요. 블로그에도 막 지금 저 뭐 일곱 여덟 명 보고 뭐 많이 볼 때는 10명 정도 보는데 뭐 좋아요는 하나도 되고 이 유튜브는 뭐 보통 7명에서 15명 그 정도가 꾸준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제목을 보고 보는 어떤 그 편차도 모르겠어요. 어떤 거는 30회 구독자가 지금 32명인데 지금 뭐 어차피 제가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알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보니 그거 해도 별로 늘을 것 같지 않아서 괜히 귀찮게 상투적으로 그냥 나도 그러면 하지 말자고 해서 저는 뭐 1년에 10명씩만 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파묻히면 책도 파묻히면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팔리게 되고 절판되는 것처럼 이 유튜브나 블로그도 더 심한 것 같아요. 책보다도. 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초반에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했으니까 지금 30명의 구독자가 올해 1년도 안 돼서 생겼는데 앞으로 1년, 2년 지나도 증가할 것 같지 않아서 10년 뒤에 목표 100명은 달성이 안 될 것 같고 뭐죠. 기네스북에 제가 오르지 않은 유튜브 역사상 비전 특강 두 번째도 올리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한 3일 지날 때까지 딱 한 명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유튜브 사상 세계 기록 최적 기록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그래서 솔직히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냥 이거 왜 하지? 토요일 날 1시간에서 1시간 반 어떻게 뭐 편집하다 보면 또 2시간까지도 쓰는 건데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를 뭐 이론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왜 하지? 자존감도 자꾸 낮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아무튼 열심히 보고 있어요라고 말해준 분이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제가 이걸 하게 된 거는 뭐라 그랬죠? 미래에 제 손녀들이 글을 알게 되고 또 할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지 궁금해할 때 제가 이 세상에 없어도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으면 볼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아무튼 조금 상처가 되더라고요. 너무 사설이 길었네. 죄송합니다. 다시 자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표현의 자유도 평등권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과 자유는 모든 대부분의 나라의 헌법의 두 양대 기둥 가치잖아요.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데 그 자유도 제한이 되잖아요. 평등권에 의해서. 우리가 뭐 마약을 할 수 있는 자유, 미성년자들도 술을 마시고 담배 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자기 생명과 건강에 대한 거지만 그러나 제한하는 거죠. 그 사람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미성숙한 사람의 판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거잖아요. 맥키넌이 얘기합니다. 자, 소녀
아동 학대가 포르노에 나와 있다. 그러면 그들의 인권, 그들의 평등권을 짓밟는, 착취하는 이런 성착취물이죠. 이거를 표현의 자유 때문에 촬영하게 하고 그리고 판매를 합법하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제 미국은 워낙 그 표현의 자유와 뭐 총기 소지의 자유 이런 자유가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는 나라니까 성인들은 뭐 포르노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캐나다도 미국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가 이 맥키넌과 안드레아 드워킹이 공동 반포르노 법률안을 만들어서 캐나다에서는 이겼어요. 대법까지 가서 이겨서 캐나다에서는 이 포르노가 제한이 됩니다. 사실 미국도 총기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전과 이력이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총기 제한을 하고 등록제를 실시하자. 공화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포르노에서도 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한다거나 성매매를 하는 또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유색인종을 때리는 거, 학대하는 거, 흑인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벨트를 풀어서 때리고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맥키넌이 그 참 제가 논문 인용하면서도 참 민망하고 가슴도 아팠었는데 실제로 이 포르노에 노출된 30%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성을 강간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고 답을 했고요. 이 강간당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신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환자가 왔는데 빗자루 손잡이로 성기를 강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강제로 자동차 뒷좌석에 놓고 개하고 섹스를 하도록 강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이런 자극을 받았냐? 포르노에서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맥키넌의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포르노에 도전한다는데 이거 야한 책이라고 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책을 갖다 버릴 수 있죠. 굉장히 어려운 법률 논쟁하는 책이에요. 원제가 only words예요. 단지 말뿐인데 표현일 뿐인데 이런 뜻이에요. 미국의 판례를 가지고 이제 캐나다 대법에 가서 이제 싸워서 이긴 저기를 하게 되는데 뭐냐면 흑인을 백인들이 모여서 구타를 하면서 발로 밟은 사람이 있고 옆에서 말로 니그로 흑인은 밟아 죽여야 돼. 죽여라고 말만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배심원에 의해서 전원이 다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인죄, 그다음에 살인 가담한죄, 그다음에 살인 방조죄. 근데 이게 대법까지 가서 씨름을 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논리가 뭐냐면 only expression이라고 말을 하지만 expression은 행동의 encouragement, 그러니까 자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응원할 때 직접 관중이 내려가서 공을 차는 게 아니잖아요. 월드컵 4강시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됐을 때 그 뭐예요? 응원의 힘이잖아요. 그 only words지만 힘이 있는 거잖아요. 힘이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 표현의 자유,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게 성숙한 인격체에게는 별 영향이 없어.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성숙하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전자오락 게임, 사람들 많이 죽이는 게임도 중독되면 또 미국은 총이 있는 나라니까 막 쏴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민주당이 건 다른 얘기지만 총기 규제 법안 글 읽어보니까 4년 동안 지금 매달 4, 5명 이상씩 죽는 총기 사고, 그걸 총기 사고로 분류를 했는데 매월 일어났대요. 4년 연속. 48개월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마찬가지죠. 남자의 어떤 성욕을 위해서 뭐 소수의 여성도 있겠지만 대부분 남성들의 눈을 자극하는 거니까 포르노가 그걸 위해서 이걸 촬영해야 되고 촬영할 때 돈을 위해서 또 이걸 학대받는 그 장면들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촬영해야 되잖아요. 그 당사자들도 포르노 배우들도 돈을 받지만 그것도 문제고 이걸 보고서 망가진 정신을 갖는 남자들도 문제고 그 남자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하는 여자들의 인권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될 수 있는 건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폭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15세 관람가 영화도 보고 드라마 텔레비에 나오는 것도 깜짝 놀라
머리를 막 쇠몽둥이로 막 치고 강목으로 치고 이런 게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표현의 자유인가요? 그 전에도 제가 다른 얘기에서 했는데 담배 피는 장면은 청소년이 보면 안 된다고 텔레비전에 이렇게 뿌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내보내고 강목으로 머리를 막 계속 쳐서 피 흘리고 때려 죽이는 장면은 나와요. 텔레비전에. 심지어는 뭐 칼로 찌르는 장면, 칼도 보여주고 도끼로 치려고 머리를 치려고 막 다. 이런 이건 아무리 뭐 성인들이 봐도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성인은 뭐 19이 되면은 모든 감각이 없어지나요? 그게 성적인 충동이나 폭력의 충동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성인한테도 유해한 건데 돈을 위해서 그 관람 규제를 풀을수록 볼 수 있는 관객의 수가 증가하니까 그걸 계속 로비하게 되는 거고 검열을 최소화해라. 그래야 영화 시장이 산다. 이 논리로 계속 발전해 온 거잖아요. 근데 정말 뭐 10년, 20년 전에 조폭 나오는 영화와 지금 영화들은 또 이 수준이 다른 드라마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 많이 잔인하게 죽여. 뭐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들도 보면 정말 잔인하게 싸우고 칼로 찌르고 죽이고 뭐 길복숭 이거 얼마 전에 봤는데 안 좋더라고요. 정말 어른이 뭐 내가 60이 다 되는 사람이 봐도 안 좋은데 19세가 되면 무해하다? 무슨 논리예요?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어야 돼요. 청소년과 어린이들 보호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여성들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남성들도 성인들도 보호받아야 될 가치가 있어요. 범죄에서 망가지고 인생 망가지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대중문화의 무제한의 표현 자유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